화성시 봉담읍에는 일제강점기 때 개발된 큰 광산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채굴을 끝으로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광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변 땅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4,000세대가 넘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광산 문제, 먼저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 최모 씨. 지난해 봉담읍에 짓고 있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 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단 기쁨도 잠시. 최 씨는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4천여 세대가 입주할 아파트 주변 땅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특히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이런 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됐습니다. 오염원은 어이없게도 아파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야트막한 산이었습니다. 쾌적한 녹지 공간인 줄 알았는데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폐광산이었던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이 문제의 폐광산입니다. 폐광에서 나오고 있는 침출수로 인해 이 일대 땅은 중금속에 오염돼 있는 상태입니다. 토양에선 기준치를 넘어서는 납과 아연 등이 검출돼 지난 2007년부터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오염 사실을 알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우려와 함께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건설사가 폐광으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을 청약자들에게 미리 알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숨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주자 모집 당시 나온 공고문을 보면 주변에 있는 옛날 광산 부지가 생태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수질 정화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내용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중요한 삼보 폐광산의 그 토양 오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좀 명확하게 주변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좀 선 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도시 계획을 해도 좀 낫지 않나. 화성시는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양 오염의 경우 수질이나 대기 오염과 달리 해당 토지에서 기른 농작물만 먹지 않는다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폐광 주변 환경 정화 작업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까지 실제 할 수는 없거든요. 인허가 부서에서 뭐 1km 떨어진 뭐가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거 하나로 인해서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그럴 수는 이제 없거든요. 폐광 주변 환경 정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산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2017년에서야 봉담 지역 폐광에서 나오는 침출수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토지 정화까지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 폐광 앞에 입주하게 될 4천여 세대는 2024년 입주 후에도 최소 3년 이상 중금속에 오염된 땅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삼보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하루에 220톤에 달합니다. 아연이나 망간 같은 중금속이 많게는 기준치의 40배 정도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화성시와 광해광업공단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광산이 있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입니다. 마을 안길 너머로 작은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언뜻 보면 동네 야산같이 보이지만 실은 광석을 캐고 1차 정제 작업 과정에 발생한 찌꺼기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광석을 캐갖고 와서 아연을 추출해내고 나머지 찌꺼기를 쌓아놓게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쭉 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산을 이뤄가지고 보통 광미산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비가 오게 되면은 이 침출수들이 이제 흘러내려가서 폐광산 주변에 산처럼 쌓인 찌꺼기 더미는 모두 7개, 8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대형 컨테이너 10,000개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하루 220톤입니다. 수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철은 방류 기준의 5배, 중금속인 망간은 20배, 아연은 40배가 넘습니다. 20년 이상 방치되다 보니 주변 토양에 납과 아연, 비소가 쌓이면서 기준치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하수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된 수질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침출수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염도 조사를 하고 특히 이제 지하수 부분에 있어서 정밀 검사나 그 영양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좀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화성시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환경보건을 맡고 있는 광해광업공단이 먼저 사업을 진행해야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고, 광해광업공단은 화성시의 계획이 자주 변경되면서 중복 투자 문제로 제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주변 토양은 물론 동화천 등 하천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으로 농사를 못 짓는 농가가 늘면서 해마다 3억 원의 혈세를 보상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서 환경은 물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폐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변 지역 정화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지역 사회의 고민이 깊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효승 기자, 굉장히 오래된 광산처럼 보이는데 역사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화성시 봉담읍 상리산 104번지 일대 이 삼보 광산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설립이 됐습니다. 또 이후에 당시 이곳에서는 금과 은, 납, 아연이 채굴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후 1956년 광복 이후에는 99년까지 약 80여 년 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1956년부터 99년까지 생산된 아연만 해도 무려 11만 3천여 톤에 이르고요. 또 납도 4만 4천여 톤이 생산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축구장 42개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광산으로요.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폐광산이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되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폐광 이후에 원상 복구 없이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서 현재는 중금속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금속은 토양이나 하천에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환경 치유 작업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오염으로 인해 삼보 폐광산 주변 40만 제곱미터가 넘는 토지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는 거죠. 오염된 땅은 흙을 덮어서 정화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막대한 비용이 문제입니다. 네,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돈이 들더라도 지역에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 정화는 사실 당연한 거고요. 이 폐광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폐광산 정화는 물론이고 이곳을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미 폐광을 생태 공원화하자, 골프장을 만들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광명동굴 같은 특색 있는 지역 명소로 활용해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봉담 지역이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이 이 심각한 폐광 문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지역 의원 의견 들어보시죠. 수질 정화, 토양 정화가 진행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어떻게 다시 위험 요소에서 기회 요소로 좀 탈바꿈시킬 것인에 대한 담론 형성이나 주민들과의 교감은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지역의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광명광산 얘기 잠깐 했어요. 이렇게 폐광산을 활용한 사례가 이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시로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 동굴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광명시 가학동 폐광산 동굴이 관광단지로 개발이 된 건데요. 광명시는 2011년부터 이 폐광산 인근 부지를 매입했고요. 2015년 유료 개장을 했는데 이후 600만 명이 넘는 지역 대표 명소이자 많은 분들이 찾는 국내 100대 관광지로 성장한
성공 사례입니다. 다만 이런 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광의 구조라든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그에 대한 방안, 그리고 주변의 관광 자원이나 지역 특색을 고려한 개발 방안이 필요할 겁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는 당연하고요. 네. 자본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청이라든지 청취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가져가지고 화성에는 특출난 공룡을 화석지가 있기 때문에 광물 자원, 보석 자원, 그런 화석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것 같으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대단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찾기 때문에 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오는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폐광 이슈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보 폐광산 정화 사업을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법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정화와 개발을 위해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찾기까지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문제겠습니다만 꼭 해결돼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효승 기자 수고했습니다.